오시고 본 행사에 앞서서 한 두 가지만 먼저 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효빈 추진위원회 기획관리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서재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장소를 교회에서 선뜻 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빌려쓰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 골목길께서 나중에 마치고 돌아가실 적에 주변에 쓰레기 같은 거 없이 좀 정리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행사 진행을 위해서 핸드폰은 좀 진동으로 해주실 것을 정리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에 본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 설명회를 저희들 김효빈 추진위원회에서 운영진들이 프로 같은 업체에 도움을 받지 않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진행이 다소 미숙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다소 미숙하더라도 우리 소유주분들께서 많은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밑에 상황이 없는 거. 시작합시다. 지금 빨리 하셔야 돼요. 시작하자고. 밖에 있는 사람 좀 안으로 좀 모셔라. 자, 이제
예, 신동호 감사님. 신동호 감사님. 입구에 접수 보시는 분들 최소 인원만 남기고 입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입구에 최소 인원만 남고 모두 입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본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같이 연산 6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설명회 및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화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백내. 바로 이어서 이태원 참사 운명을 달리한 젊은 희생자를 위한 추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이하 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예, 본 행사를 민주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4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멘트에는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하자고 했는데 한 분밖에 안 오셨습니다. 연재부의 김형규 국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더불어서 본 행사를 성황리에 진행할 수 있게 흔쾌히 장소 제공해 주신 대양교회 및 그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효민 준비 추진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인사에 앞서 오늘 바쁘신 주에도 기존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연재구 구의원 김형규님 감사합니다. 오늘 연재구 국회의원 이주환님이 참석하기로 했었는데 갑작스레 일이 생겨서 상정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한양아파트 소유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장 김효민입니다. 그동안 저를 지지해 주신 덕분에 도시계획 심의가 통과되었고 지정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2015년 주민들의 재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재건축을 해야 한다며 공청회를 개최하여 여러분들의 추대를 받고 일한 지가 벌써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쉽게 추진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새조직 추진위의 민원 제기 등 거의사실 선동으로 추진위의 조직이 분열되어 있어서 이웃 간의 사이가 안 좋아 가슴이 매우 아픕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도를 지키며 바르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부정 없이 한양아파트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 것입니다. 다음 주 지정고시가 되면 동의서 지구차 여러분들을 방문할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분열되면 재건축은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재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도 단합을 호소합니다. 한절기에 소유자 여러분들 건강과 하시는 일에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년 동안 온갖 역경을 딛고 지금까지 달려오신 김효민 준비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김형규 구위원님께서 간단한 축사 한 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재구의원 김형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그 한양아파트 재건축 관련된 얘기가 제가 알기로도 되게 예전부터 꽤 오래 전부터 있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좀 진행이 더뎌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어쨌든 이렇게 심의도 통과되고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추진위원회도 생기고 늦게나마 천천히나마 조금씩이라도 진행되는 모습이 보여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래 기다리신 만큼 이제 앞으로 이제 진행될 때 별탈 없이 성공적인 재건축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형규 구의원님 품고 계신 정치의 꿈 꼭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이어서 지금 운영진을 소개를 올려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전부 밖에 계신 관계로 이 순서를 건너뛰고 바로 오늘의 중요한 시간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윤형건 수석 구역위원장님께서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수석 부위원장 윤영도입니다.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이해 좀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경과 보고하고 질의응답까지 제가 쭉 진행을 하는데 좀 제가 선수는 아니라도 이게 순수한 우리 주민입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 실수가 있고 하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지금 현재 추진하는데 경과 보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5년도 6월 27일 날 한양아파트 재건축 주민공청회가 열려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거기에 주민들 전원일치로 해가지고 지금 김호민 위원장이 초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6년도 8월 31일 날 안전진단 실시가 통과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17년도 12월 23일 날 도시계획업체에 입찰을 해서 한가로움과 계약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도시 정비 계획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20년 9월 23일 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회가 재심의 결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2021년 2월 10일 날 상습침 투지역이므로 재해방지 기본계획에 따라 전유소 설치 부지 요구를 받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추진위원회 청하고 연재구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전유소 설치에 대한 부분을 통과를 시킵니다. 다음은 10월 27일 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열었는데
이때 재심의 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1차 부결을 되는 겁니다. 이때 지금 우리가 말이 많은 새로운 지금 추진이 발표가 됩니다. 2021년도 10월 달에. 여기에 지금 김용민 추진위원장 하고 같이 일을 하던 부위원장 9명 계시는데 5명 정도가 이탈해가지고 새로운 추진위를 발표를 시킵니다. 이 배경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10월 25일 날, 보시죠. 입찰 보증금 금액 1억을 납부한 업체에 대해서 입찰 공고를 시킵니다. 여기에. 요거는 지금 현재 문병국 추진위원회 쪽에 자료를 보고 지금 거듭 올린 겁니다. 이게. 여기 보시게 되면 10월 20일 날 분열을 시키고 분열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 27일 날 부결을 받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추진위가 구성이 되고 위원장이 뽑힌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수순을 보게 되면 그 전부터 이게 조금 추진위원회를 이탈하려는 의혹이 많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해서 진행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요거는 요 정도 해가지고 팩트 체크만 넘어가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또 의문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지정답에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월 26일 날 도시계획심의에 민원이 제기됩니다. 그에 따라서 심의가 보류가 돼요. 그 심의 보류되는 과정을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설명을 안 드리고는 진행 과정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험담 이런 것이 아니고 팩트 체크이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분들이라도 잘 알고 넘어가셔야 된다. 그 측면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처음 단계부터 제가 끝까지 제가 반영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명확한 사실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연재구청장님 해가지고 민원이 제기됩니다. 요게 신문에 게재가 돼요. 이게. 그래서 요 신문 게재되고 이 내용으로 민원이 제기가 되면서 여기서 부산시에서 이렇게 반성이 많은데 안 된다 해서 보류를 받습니다. 요게 지금 그 내용들이죠. 요 세대당 한 2,600만 원 정도 부담이 생기고 이런 구청이 잘못된 설계에 의해 가지고 됐다 이렇게 지금 현재 올립니다. 요것 때문에 지금 보류를 받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제가 진실하고 거짓에 대한 부분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요 유수시설 같은 경우는 행정관세에서 판단을 먼저 합니다. 이거 지금 제가 부산시 계획하고 연제구청 계획을 확인하고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 우리 지금 아파트 보시게 되면 요 41동 앞으로 해가지고 도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에서는 여기다가 지금 설치를 해라 그럽니다. 저주소.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하에 깊이 10m 하고 한 20m 폭에 관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분산이 돼요. 나누어진단 말입니다. 단일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진위에서 연제구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2번 쪽으로 옮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저류조라 해가지고 지금 통과받았던 그 내용들이거든요. 이 2번으로 옮겨가지고 조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1월 26일 보류 이후에 변화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가로공원이 10m에서 11m로 폭이 1m 증가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현재 저류조 용량이 축소가 돼요. 이게 제가 처음에는 민원 제기에 따라 가지고 저류조를 옮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구청하고 협의하고 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저류조 관을 축소를 시키는 계획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 가지고 저류조 용량을 축소를 시키는데 여기에 폭이 20m에서 17m로 축소가 됩니다. 여기 따라 가지고 모든 계획이 다시 재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수정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다시 땅을 찾고 이런 과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됐고 그 저류조가 축소되는 그거 따라 가지고 도로가 증가되고 공원이 축소되고 유수시설이 바로 공원에 배치되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가까워져 가지고 만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니까 민원을 제기해서
저류조가 다시 됐다 이게 아니고 구청에서 계획이 되어 있던 용량 축소에 따라 가지고 계획이 변경돼서 이게 지금 다시 계획이 수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건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 결론은 뭐냐? 민원 제기 이후에 가로공원이 10m에서 11m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151평 정도가 더 내주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만약 1월 26일 날 통과가 됐더라면 요 계획, 즉 저류조 용량이 축소되는 계획은 연제구청에서 언제든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찾을 수 있는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누가 찾고 누가 안 찾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팩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그 저류조 용량이 축소됨에 따라 가지고 지금 김훈민 위원장하고 저하고 여기 부위원장급들 다른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쫓아다니면서 했던 노력들이 있어요. 그걸 내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최초요 계획이 왼쪽 아닙니다. 위에 2021년 10월 27일 날 요 안이 이제 됩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요렇게 되어 있는 요 부분이 청색으로 되어 있는 요게 저류조예요. 그것이 요렇게 달라집니다. 요 파란색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전기실인데 전기실이 요리로 바뀝니다. 요 가로공원 쪽으로 옮겨집니다. 그 다음에 차폐 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빨간 요 동그란 여기 차폐 시설로 해가지고 연제구청에서는 수용을 했는데 그거를 요 5m 정도로 차폐 시설을 축소를 시킵니다. 요 과정에서 이제 왜 이렇게 우리가 크게 내줘야 되느냐 해가지고 저류조 설계 업체를 찾아갑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법적 근거 내놔라 하고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법적 근거가 없어요. 얼만큼 내줘야 되겠다는 거. 그래서 이 5m도 우리가 차가 들어가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5m를 빼준 겁니다. 이것도 지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전체가 다 이렇게 조정이 맞습니다. 바다가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요. 도로가 10m에서 20m 증가하고 3차선에서 4차선으로 증가됩니다. 그런데 요게 지금 이렇게 네모짜리가 찾아온 겁니다. 여기 네모짜리 여기. 그런데 여기서 단점이 또 뭐냐? 저류조가 들어가게 되면 펌프 시설하고 전기실하고 그 가까이에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건물 지을 수 없는 공간의 한계선이 측정이 돼요. 이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여기까지가 측정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땅 찾아오는 것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대지는 1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시면 되느냐니까 300평은 대지는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300평 찾아온 거는 땅을 우리가 더 많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고 못 짓고에 대한 부분은 관여를 하시면 안 되고 땅이 300평이 우리한테 돌아왔다. 이거를 갖다 먼저 조안을 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은 100평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류조 지금 현재 확보를 위해서 여기 우리 추진위에서 노력했던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김현민 추진위원장하고 저하고 여기 부위원장 한 서너 명이 행정관서 5회주도 방문하고 저류조하고 설계업체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류조 설계업체하고 우리 또 구성하는 업체하고 5회주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폐시설 이 바닥이 편성되었다 해서 그것을 따지고 해가지고 전부 다 통과시킵니다. 그거를. 그러고 나서 행정관서에 참석을 시켜요. 제가 지금 우리가 그때 이 저류조 만들 때 통합이 안 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저기 이제 새로운 추진위하고 우리하고 통합해서 들어가서 연제구청에서 협의를 받자 이래가지고 됐는데 그래서 저 문추진위에서 한 3회 정도 참석을 합니다. 행정관서 회의 때. 이거 지금 현재 보시는 요 바와 같습니다. 행정관서 가서는 별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그리고 이 정비업체가 제가 또 부릅니다. 한가람에서. 불러가지고 4회 정도 토론을 합니다. 근데 한가람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거 절대 행정관세에서 요구하는 대로 통과를 안 시켜주게 되면 통과 안 됩니다. 절대 불가합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 재건축 안 해도 되니까 너거 내가 수용 못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강하게 자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니까, 그러면 행정관서에 우리가 통과 안 돼도 되니까 행정관서에 집어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 선을 꺼줘요. 그래가지고 행정관에 갔는데, 그 전에 우리가 행정관서에 구청에 가장하고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니까, 우리 소유자, 즉 다시 주민들이 설계해오는 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한가람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우리 안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팩트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계약서예요, 계약서. 여기 김효민 씨가 여기 김효민 우리 추진위원장께서 한가람하고 계약했던 내용입니다. 이 계약서가. 그래서 지금 한 계약서에서 정의된 바로 해가지고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결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김영민 추진위원장의 결제가 들어가야 이제 구청에서 통과가 되는 겁니다. 요거 팩트니까 이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8월 31일 날 조건부 통과가 됩니다. 통과가 되는데 그 통과 내용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다른 데서는 지금 뭐 안 하고 우리만 지금 현재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건부 통과 조건이 뭐냐니까, 연안로 13번 1 조경구간의 구축선을 경사로로 설계하고 열린공간으로 공원처럼 조성해라 이렇게 돼 있고, 공공보행 통로는 구분 지상권을 설정하고 시설물을 행정관서로 기부 체납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전에 요거 설명하기 전에 하나 더 아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니까, 여기 우리 지금 도로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내에 도로 네 곳이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저 41동 앞에 하고 저기 31, 2동 사이의 도로, 그 다음에 42동 뒤에 하고 요까지 하는 도로, 요 도로 4개가 있습니다. 요거는 연제구청 땅입니다. 연제구청 땅. 그래서 우리가 수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뭔데 사들인다고 뭐 말을 하고 하는데, 구청에서 뭐 땅을 갖다가 뭐 조건 없이 뭐 판매할 일도 없고 매매할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아마 지상권 설정하고 하는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왜 우리가 지상권을 갖다가 행정관서 체납해야 되느냐, 이 의문 때문에 자 요걸 넣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아까 이제 그 이야기의 연장선입니다. 요게 지금 보행 통로입니다. 요 지금 요 도로 요 두 곳이 여기하고 여기하고 요 두 곳이 있고, 저 끝부분에 가면 동그란 표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동그란 표시 여기에 네 곳이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처음 설계할 때는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좀 우리가 높이가 한 3m 높이가 더 높습니다. 일반 저 도로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차량을 통행할 수 있도록 유사시에 차량 통행로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이걸 이 각도를 주어가지고 땅을 흘러냅니다. 계단식이 아니고 그냥 평지처럼 이렇게 능선처럼 이렇게 만들죠. 만들어가지고 이거 해놨 겁니다. 이게 이렇게 네 곳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통행을 왜 하느냐고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구청에서 뭐라고 통제가 됐느냐, 시청에서 비상시에 차량의 통행이 아파트 내에 못 들어가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차량 통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착각을 하시면 안 되고 다르게 이야기를 이제 들으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개토식 이제 이거 개토해가지고 이렇게 차량이 통행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상권하고 시설물을 행정관서에 지부 체납하고, 우리가 지하는 우리가 씁니다. 지하는 아파트 밑에 지하 2층으로 해가지고 아마 지하 주차장이 들어갑니다. 통으로 전부 다. 그렇게 되면 지상 주차장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상 주차장은 있죠.
조금 상가 주상 주차장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거 이제 내주는 겁니다. 다음은 정비계 결정 결과인데 요거는 지금의 통과된 부분이기 때문에 큰 이슈가 없어요. 그냥 이거는 그대로 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100%가 아닙니다. 100%가 아니고 여기서 또 우리가 다른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바꿔서 또 뭐 예비심사 받아가 또 통과시키고 이러면 계속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 통과시켰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비구역 지정 우리 넓이는 82,596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신설되는 것이 가로공원 1개소, 유수지 1개소 되고 도로가 4개소입니다. 아까 중앙도로가 우리 아파트 내 도로 4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사지를 못하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니까 동서남북 도로에다가 추가로 도로를 내줘요. 그래서 그걸 대토라 그러는데 서로 바꾸는니다. 우리 땅을 저쪽으로 좀 내줄 테니까 요 안에 거를 우리 땅으로 해주라.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걸 대토라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바꾸는 겁니다. 요게 도로가 조금 넓어요. 다른 데보다. 그거는 뭐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재건축하려면 이거는 또 양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 사야 되는데 너무 비싸서 못 사겠습니다. 그리고 세대수가 지금 1672세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한 200세대, 220세대 정도 더 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면 좀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분담금을 좀 많이 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알고 계시는데 요거 다음에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운용하는 계획들이 있어요. 그걸 한번 들어보시게 되면 약간 이해를 할 건데 요거는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요게 이제 아파트가 어떻게 지어지느냐 25평이 168세대, 그 다음에 29평이 373세대, 33평이 915세대, 그 다음에 41평이 216세대 이렇게 짓습니다. 그런데 세대수를 늘리주려 하게 되면 얼마든지 늘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늘리겠습니까? 여기 33평대 이걸 2개 쪼개게 되면 됩니다. 요거 한 200세대 줄이게 되면 715세대 되고 17평대가 한 400세대 생기겠지. 그렇게 하게 되면 되는데 그러면 돈이 됩니까? 똑같습니다. 요 33평 짓나 16평째 그 2개를 짓느냐 이거는 돈하고 전혀 상관없이 분담금하고는 문제가 다릅니다. 이거는. 그래서 똑같이 돈은 내야 된다는 것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용적률이 중요해요. 용적률이. 요거 지금 요거는 높이하고 용적률이 약간씩 줍니다. 아까 그 보류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나가면서 법이 약간 바뀌고 이러는 바람에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지금 막 이렇게 조치안이 돼가지고 통과돼가지고 아파트 짓는다는 것만 해도 천만다행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다음은 온천천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온천천변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장점과 단점이 두 가지가 공존을 해요. 장점은 뭐냐니까 온천천이 있어가지고 환경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뭐냐? 우리가 온천천과 남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게 태양이 이렇게 남쪽에서 해서 넘어지니까 빛이 안 들어온대요. 온천천에. 그래서 청수를 조정을 받습니다. 좀 낮춰라 고도를. 그래서 최초 우리 39층까지였는데 이것은 37층으로 고도가 한계를 짓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이 넓어집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 4.8m 요 사이의 공간이 아파트 사이의 공간이 4.8m 정도 되는데 이거 지금 최소가 17m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자폐 공간들이 아파트 사이 공간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아까 말씀드렸던 도로. 여기 전에는 곡선을 했어요. 곡선하게 되면 아파트 단지 내에 이렇게 좀 부드러운 측면하고 경관이 좋아지는데 지금 여기에 왜 직선으로 됐느냐 하니까 요 밑에 지금 공곡 보행도 있지 않습니까? 요 밑에 요거하고 일치시켜야 해가지고 이렇게 일자로 만듭니다. 요거는 시청에서 좀 만들어내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통과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파트 조감도입니다. 조감도가 약간 차이가 나죠.
근데 이 조감도는 달라집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시공사하고 설계업체 들어오게 되면 여기 지금 우리 추진위원회에서는 다시 해가지고 조정을 할 겁니다. 해서 아파트 뭐 이런 식으로 사각형으로 짓고 뭐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요거는 나중에 다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통과된 부분이 이렇다는 것만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최고 고층이 137점으로 조정돼서 용적률이 285% 이하로 유지해라 이렇게 지시를 받아가지고 통과됐습니다. 가로공원이 넓어지죠. 그다음에 유수시설의 변동이 생깁니다. 다음은 거리생활시설의 주차장이 지금 그때보다 여기 하나 한 23년 정도 지금 추가로 설치됩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고요. 아까 요거는 이제 도로가 곡선에서 직선으로 바뀌었다 하는 거라고. 요게 지금 우리가 이제 정비구역 지정을 하는데 준저거지역이 있어요. 이게 뭐냐니까 우리 여기 저 줄초림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감자탕집 있지 않습니까? 요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겠네요. 왜 그러냐니까 이게 우리 진입로가 이제 좀 필요한 땅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설명을 안 드리고는 여기 이제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어떻게 되느냐니까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 제 14조하고 25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니까 주택 단지 2개 이상이면서 진입로가 하나일 때는 25m를 유지해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폭이 25m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데가 25m 이상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퉁이 길이가 10m를 유지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가각이라 합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가각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지. 여기 뭐냐, 진입할 때 이 반대편이 보여야 된답니다. 집이 지어져 있는 상태 같으면 모르는데 지금 맨 땅에 짓는 거는 이렇게 가각을 필수적으로 주고 지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도가 한쪽에는 3m인데 한쪽에는 9.9m가 됩니다. 요거는 우리 아파트가 주출입로, 즉 다시 큰 도로 30m 이상 되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줘야 되는데 요것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뒤에 우리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 지금부터는 좀 잘 들어주셔야 돼요. 앞에 끝까지는 결과물에 대한 부분이고 지금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이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추진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아파트를 짓겠다는 방향을 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다 잘 듣고 얘는 이런 아파트를 짓는구나 하고 흔쾌히 수락하시고 좋다 하시게 되면 우리 쪽으로 힘을 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잘 들어주십시오. 이게 지금 공약을 세우기 이전에 우리 아파트의 장단점을 먼저 분석을 해야 돼요.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다. 장점이 있으면 그걸 부과시켜가지고 선전을 해서 효과를 거두고 단점이 있으면 그것을 간과시켜야 되겠죠. 자르고 이래서 그거를 수용하고 최소한의 금액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단점 분석을 먼저 했는데 한번 봐주십시오. 장점은 옹천천 주변 공원을 보유하고 있어 천혜적 환경 요인이 발생해서 우리가 환경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쪽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고속과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건전로가 다양하게 분포가 돼 있어가지고 놀러가고 도로 이용에 큰 불편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변 교육시설이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시설을 추가로 설치 안 해도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지로 해가지고 환원해서 집을 더 지을 수 있다. 여기 또 장점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천천을 연계해가지고 여기 우리가 저기 세변도까지 쭉 이렇게 해서 아파트 주변을 쭉 보게 되면 이거 한 15,000 세대 정도 될 겁니다. 여기 있는데 요거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를 어떻게 봐야 돼요. 다른 아파트에서는 활용 방법이 거의 제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아파트들을 다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 온천천의 마지막 보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온천천 주변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재건축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가치가 아주 정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시공사도 오늘
여기서 인사도 드리고 했겠지만은 상위층에 있는 시공사를 선정해서 잘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15,000세대 이상 되는 요 아파트 단지를 어떻게 수용해서 우리가 더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갖다 판단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해서 요걸 장점으로 냈습니다.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천천 남쪽에 위치해가지고 온천천 조망권 때문에 우리가 청수가 감소가 받습니다. 이게 이제 단점. 그 다음에 아파트 내에 네 곳이 구청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토식으로 해서 도로를 더 증가시켜야 된다. 단점. 그 다음에 상습 침투 시역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유수 시설을 무조 설치해야 된다. 이것도 단점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또 두 개가 있습니다. 주 진입로에 연계되는 아까 이야기했던 감자탕 집하고 우리 아파트 중앙에 딱 위치하고 있는 독립상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우리가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단점으로 보고 이제 단점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용을 해야 되겠 수용하고 어떻게 하든지 달게 가지고 가든지 억압을 해 가든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공약으로 할 겁니다. 우리 공약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준한 최고업체 선정부터 해서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한 추진위원회 운영하는 5개의 큰 안을 낳고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 주거환경법에 준한 최고업체 선정은 전국 상위권 업체를 갖다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업체별 개별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문서 보내서 참여하도록 독려를 할 겁니다. 독려를 하고 그 다음에 전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업체 선정을 위해서 임원이 좀 잘해야 되거든요. 임원들 회의를 활성화시키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겠다. 그건 이제 우리가 안건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 및 주변과 부합된 아파트를 건축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온천천 주변 대단지 아파트와 연계된 그린생활 공간을 조성한다. 그러니까 특화거리를 조성하겠다. 요겁니다. 그 다음에 온천천 카페거리와 부합된 아파트 그린생활 시설을 조성한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로공원이 한 500m를 쭉 내주는데 요게 연계해서 상가를 넣겠다는 게 우리 지금 법안이거든요. 지금 우리 요번 정비계에 지정이 되는 내용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거는 요번 통과됐던 내용을 내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보시게 되면 요가 저 가로공원입니다. 공원 앞에 요 하얀 게 요 공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요 공원에 상가가 이렇게 쭉 앞으로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상가를 좀 활성화시키겠다. 요게 뭐냐? 상가가 지금 현재 1층 정도로 이렇게 쭉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면 상가가 많은 부분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상가 하나가 아파트 하나 가격 정도 비슷한데 그러면 상가 분양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 아파트는 많은 아파트를 분양하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상가를 활성화를 한번 시켜가지고 시공사가 오게 되면 대대적인 성장 효과하고 이런 것을 해서 만들어가지고 한번 판매를 해보겠다. 이거 결국은 아파트 새로 짓는 것도 전부 장사입니다. 우리 아파트를 어떻게 잘 짓느냐도 중요하고 하지만 아파트를 잘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부분을 잘 공개해가지고 잘 주고 잘 팔아서 그것 가지고 남겨가 우리 아파트를 짓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요걸 갖다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다음은 우리 아파트 이것도 한장 넘어. 참 죄송합니다. 자, 다음은 계절 변화를 반영한 가로공원 및 조경을 조성하겠다. 요건데 이거는 온천천하고 연계된 가로공원이 조성이 됩니다. 쭉 해서 요거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바꿀 것이냐를 판단해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공원을 할 때 막 나무 높이하고 막 이렇게 하는 공원은 요즘에는 트렌드가 안 맞다. 저는 이래 봅니다. 그래서 나무는 너무 낮아야 되고 그 안에 꽃이나 이런 것을 심어가 계절별로 해가지고 변화를 주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모여드는 걸로 해서 그 상가를 또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하겠다는 그 내용들이 여기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울타리 내 산책로를 조성하겠다. 요거는 뭐냐, 가로공원하고 연계해서 쭉 하게 되면 아파트에 테두리하고 쭉 해서 여기에서 한 바퀴 돌면 1.8k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산책로를 조성해서 우리 이제 아파트에 보시면 연세도 많은 분도 계시고 한데 멀리 가시지 말고 아파트 두 바퀴 돌면 한 3.6km 정도 되죠. 그러면 건강도 찾고 하루에 한 15,000보 정도나 걸을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조성될 겁니다.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아파트 내에 나무들이 참 이쁜 나무들이 많아요. 이거 다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환해서 다음 아파트 짓게 되면 우리가 들어가겠다. 그걸 다시 활용하겠다는 게 이제 우리가 또 갖고 있는 실천하고자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건 포기를 해야 되겠죠. 새로 심는 것이 좋다 하게 되면 새로 심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도 돈하고 연계되는 문제. 다음은 최고 개발 이익으로 분담금을 해소하겠다는데, 요거는 사업성을 판단한 주 출입로를 재판단합니다. 주 출입로의 다양한 방향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지금 현재 여기 통과는 이거 지금 감자탕으로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이분이 팔지 안 팔지는 저는 모릅니다. 이분 마음이죠. 그런데 도로를 연계해가지고 있는 부분은 아마 알박기가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줄라는 대로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분들 만나가지고 만약에 타협점이 안 생기게 되게 되면 세 곳을 더 추가로 한번 활용을 해보자. 만약에 한 100억 정도 든다 예상을 하면 100억 정도 드는데 한 70억짜리가 있다 이러면 70억짜리 전환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래서 다각도로 해가지고 분석해서 사람들 만나고 또 행정관을 찾아가면서 이걸 다시 한 번 더 재판단해 보겠다 하는 것이 우리 추진위의 지금 생각입니다. 다음 신속함을 병행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재건축 관련 지출을 감소해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증대시키겠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활용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지금 공약입니다. 그 다음에 추진위원장과 직접적인 연당 체계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예측 가능한 로드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업무 공백을 해소시키면서 소통과 화합하는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총 6가지가 우리 추진위의 운영 방향입니다. 아까 요 안에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잘 해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한 2-3개가 있습니다. 그거는 상가 쪽인데, 그거는 명확하게 우리 설계하고 시공사하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일정인데, 지금 우리가 총 한 12개 단계가 있어요. 12개 단계. 이게 지금 기본 계획 수립부터 해가 중공 및 일주까지 12개 단계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여기 추진위원회 구성해가 요 지금 한 30% 단계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30%가 아니죠. 왜? 지금 현재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부터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자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돈 써야 될 일이 생기는데, 돈은 있으면 한 개를 짓고 짓는 게 아니고 계속 많아서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분담금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분담금을 내시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갖다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추진위의 설립 단계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지금 당면 과제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정비구역 지정은 부산시장이 하는데 요거 11월 중순 이후 오늘 12일이니까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정도 해서 구역 지정이 통보받을 겁니다.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동의서가 지구가 돼요. 동의서는 뭐냐 하니까 우리 여기 소유자분들께서 내가 앞으로 아파트를 짓겠다 이렇게 해서 승인을 해주는 것이 동의서예요. 그 동의서에 지장을 할인하고 그 다음에 신분증을 제출해 주셔야만이
그게 이제 통과가 됩니다. 법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 진구를 하는데 요게 11월 달입니다. 그래서 요거 정비구역 고시가 나게 되면 연번을 받기 위해서 금인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 소유주분들 전체에 대한 부분을 다 하고 추진위와 어떻게 결성된 추진위 명단하고 다 이런 것을 집어요. 그러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연번을 받습니다. 우리 개인별로 1452가구 같으면 1452분의 1 이런 식으로 내가 받습니다. 그 1452분의 1452번까지 받습니다. 그걸 들고 갑니다. 지금 현재 받아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딱 지정을 찍어주면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면 동의서가 진구가 되고 다 우리가 이제 받았습니다. 받고 나면 추진이 설립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다시 이제 구청으로 해가지고 의견을 넣습니다. 그럼 구청에서 승인을 받아요. 그때부터 정식 추진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 우리 소유주분들이 그래 너가 지휘봐라 승낙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뭐 추진위 내에 운용 요원들도 만들어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정상적으로 운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정구청에서 추진위 설립이 이제 승인이 받습니다. 그러면 추진위는 끝납니다. 그 다음에 조합 단계가 넘어갑니다. 조합 단계는 어떻게 하느냐? 추진위는 51%만 받으면 돼요. 즉 50% 이상의 소유주의 2분의 1 이상의 승인만 받으면 추진위가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조합은 75%를 받아요. 75%라는 게 대단한 숫자입니다. 전체 인원이 우리 아파트에만 사시는 분이 다가 아니고 외지에서 지금 투자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투자자를 보니까 30% 이상의 투자자입니다. 외지에 가까이 계시는 분이고 여기에 또 이제 있으면서도 또 뭐 이렇게 정려한 분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분들 전부 다 통합해가지고 다 전부 다 받아야 돼. 75%를. 이게 엄청나게 힘들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잘 연계돼가지고 잘 통합해서 우리 소유주들끼리 전체 통합해가 간다 하게 되면 이것도 1년 내에 다 마무리 지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게 되면 아주 막 힘들게 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합 설립 부분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습니다. 추진위가 구성이 되고 나서 조합할 때는 또 한 번 더 준비 설명이 하고 할 테니까 그때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위 구성 동의서를 받을 때 이제 확인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추진위원장이 이제 여기 지금 우리가 두 군데이기 때문에 확인해가지고 어디다가 지금 내가 아파트를 지으라고 승인을 해줄 것인지 그 결정 지었어요. 그렇게 해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개인별로 해서 서명하고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요게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설명 마치고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손 들어가 질의 좀 해주십시오. 예. 마이크 좀 드리시죠. 여기 앞에. 현재 지금 같은 추진위원회 두 분이 지금 계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두 분들이 끝까지 가는 것인지 아니면 한 분이 탈락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걸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말이요 어느 분이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지만 요 앞전에 우리가 무슨 평가를 했을 때에 그 부산일보에 좀 안 좋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도 가칭 A 위원장과 B 위원장께서 어느 분이 한 분이 탈락하면은 아마 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이 과연 얼마나 어떻게 지금 시간이 지나갈 것을 조금 우리가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확하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정확하게 예, 그럼 질문 요지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갈 것인지 어느 한쪽이 또 포기를 할 것인지 그걸 알고 싶으시고 그 다음에 계속 간 다음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물어보시는 거죠. 맞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비용제 또 부분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아까 우리 최진희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은 통합을 하는 것을 최우 우선으로 봅니다. 제가 지금 제가 또 여기도 저쪽에 계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통합하는 것이 어떤 거냐고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도 예, 그러니까 통합을 하신다 하면 순순히 이제 우리가 통합을 하면 됩니다. 예, 최고지. 그러고 뭔가 또 부당하지 않는 예산이 있으면 또 안 되지만 부당하지 않는 예산 같은 경우는 또 포용을 해줘야 돼요. 저는 지금 또 제안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부터 또 돈이 더 가야 돼요. 뭐가 더 가야 되느냐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지구가 더 가게 되면 우리 주민들끼리 해가지고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보름이나 한 달 지체를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돈 안 들고 각자 방문 해가지고 51%는 받으면 추진 설립이 되는데 이래 되면 또 다른 요원도 있어요. 업체 또 대동해가지고 서로 또 싸우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 전에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실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안 된다 이거죠. 통합을 하자는 겁니다. 저는 그게 우선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산 부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끝까지 갔습니다. 끝까지 갔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럼 한쪽이 떨어져야 되겠지, 그지? 그럼 이기는 사람이 갖고 갑니다. 진 사람은 또 계속 또 그거에 대해서 또 피곤하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방법이 없죠. 법적 대치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를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니까 서로가 좋게 윙윙하면 좋은데 내 욕심하고 무슨 영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유지를 하면 안 된다. 제가 여기 지금 현재 김효민 추진위원장 밑에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아까도 여기 운영 우리 위원들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보시겠지만 젊은 사람이 많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지금 위원장 밑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건 전부 다 사실이 없어요. 우리 여기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 밥 한 끼 먹고 이러는데 전부 사비 다 내가 합니다. 그러면서 술 한잔 하더라도 제 돈 들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뭐냐니까 최소한 돈은 안 들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파이팅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그래서 김용희 위원장님이 뭘 믿고 우리가 하겠습니까? 깨끗한 이미지 요거 하나 믿고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한번 믿어주시면 고맙겠다. 그리고 저는 항상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합합시다. 통합해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이거든요. 그게 저는 지금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안 들려요? 마이크 들으세요. 말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서로가 여기 그거 뭡니까 그 아는 사람들인데 똑같은 얘기. 그 단체 카톡방에 입이 보면은 너무나 조금 좀 그렇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좀 말하면은 조금 그랬는데 그래서 이것은 조금 내가 볼 때에는 조금 아무리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금 안 될 일이라도 여러 사람한테는 된다고 하면은 그 힘도 나고 그럴 건데 뭐가 이거 되겠냐는 식으로도 참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조금 좀 자제를 좀 해주시고 또 이왕이면은 그 좋은 거라고 좋은 쪽으로 말을 댓글을 달아주는 것도 그런 것은 조금 뭡니까 위원회에서 그런 것도 조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 내용을 들었으니까 우리는 또 최대한 수용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 분 또 계시면 예. 마이크 주세요. 예, 앉아서 죄송합니다. 앉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렇게 좀 뒤늦게 이렇게 저희 아파트가 이렇게 추진된다는 것을 알고 조금 늦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됐지만 여기 와서 설명회를 들어보니까 좀 나름대로 많이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이제 이렇게 밴드에 이렇게 들어와 보고 또 약간 이렇게 들리는 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가칭 김효민 그 위원장님 추진위원회가 위원장님 초대 위원장님이시잖아요. 뭐 앞에 한 8년 전부터 고생을 하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혹시 이 추진위에서 위원장을 하셨지만 조합이 만약 약간 저희 지금 추진위 다음으로 조합이 된다면 혹시 조합장으로서도 그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 더 지금 가칭 저희가 위원회가 2개가 지금 설립이 돼서 공존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게 아직 정확하게 된 건 아니지만 그 가칭 문명부 추진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이렇게 그 저희 조합원 동의 없이 관리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걸로 저번에 설명회 때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 두 가지죠, 두 가지. 하나는 우리 추진위원장님께서 조합장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거 하나 하고, 하나는 저 이제 문 추진위원 쪽에서 그 동의 없이 업체를 선정했다는 그 부분하고 그 두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제가 직접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카마시가 말씀 좀 공개 좀 하십시오. 제가 밴드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잘 나옵니다. 들려요. 8년 전에 제가 우리 한양아파트 주민들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재건축을 지금 시작해도 10년, 20년 걸리니까 지금 빨리 해야 된다면서 공청회를 개최해가지고 오늘까지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그 만장님들 초대돼가지고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조합장까지 할 계획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나이가 거의 80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생긴 주인에서 계속 험담을 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뭐를 욕심을 부리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합장 안 한다. 내가 그동안 해가지고 지금 그걸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때 당시 실시간으로 안전진단비를 거출해가지고 국민구전에서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위해서 또 내가 돈을 빌리다가 이렇게 통과해가 지금까지 왔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추진위원장하고 조합장 나 안 한다. 한장만 만사가 귀찮을 때입니다. 워낙 시달려 와가지고 그 조합장 안 할 계획입니다. 예, 답변드렸습니다. 조합장 안 하신다는 이야기는 들으셨죠? 예, 그럼 뭐 답변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문 추진위에서 주민들 동의 없이 계약을 했다는 거는 저는 잘 모릅니다. 왜? 계약서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문에 아까 올라왔지 않습니까? 신문에 게재대가 업체 선정하고 막 이렇게 입금되는 사람한테만 먼저 저 입체 선정하겠다. 그거 저는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만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물어봐도 답변을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 부분은 확실하다. 업체는 선정이 돼 있다. 그것만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더라도 이해 좀 해주십시오. 또 다른 또 질문하실? 여기. 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추진위에 있던 분들 중에 아까 나가신 분들이 따로 차려진 게 이제 새 추진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나가게 된 배경이랑 이렇게 추진위가 2개로 나눠졌을 때 예상되는 피해가 어떤 것이 추가로 더 있을지
사람이 욕심이지 욕심. 제가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 욕심. 아, 추진위가 두 개로 나뉠 때 안에 지금 기존 추진위에서 있던 분들이 나가셨다고 들었는데 그분들이 나가시게 된 이유에 대해서 먼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졌을 때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일한 지가 제가 한 1년 한 3개월 정도 됐고, 그전에는 제가 전설을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헤어지고 어떻게 해서 통합하고 이런 거는 저는 잘 모르는데, 그 전설에서 들었던 이야기만 제가 하겠습니다. 뭐 과거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위원장님 앞뒤가 딱 막혔다. 고집불통이다. 이렇게 해서 대화가 안 된다. 이래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탈이 됐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고소고 말건도 좀 있고 이렇게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탈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우리 운영위원들 들어오고 나서는 그런 부분들을 일체 해소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우리가 이제 위원장님 받들고 이렇게 이제 추진이 일을 하는 이유도 지금 그게 어느 정도 소통이 됐기 때문에 하는 거죠. 지금 또 마찬가지 소통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일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많이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예산 문제는 정확하게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사용하는 예산 부분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은 이제 상대에서 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는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완벽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업체 선정한 1억 정도 되고 그거 가지고 수고안 있겠느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사무실이 있고 한 100만 원씩 한 달 달달이 이렇게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정도밖에 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쪽에 어떻게 비방하고 이렇게 알고 싶을 생각은 없고, 하여튼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또 좀 안 좋으니까 여기서 끝내고 하고요. 됐습니다. 또 다른 분 또 계시면 예. 51동에서 건는 김재일입니다. 양대 지금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좀 어떻게 모르겠는데 잘 듣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양대에 있으니까 제 개인의 생각은 조금 더 하나를 위해서 저희적으로는 여기서 하고 그런 점은 넘나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이야기를 못합니다. 왜 그러니까 지금 이 추진위 단계는 어떻게 하든지 소유자분들 지장으로 끝나는데 조합장은 개별 투표입니다. 모든 분들을 모아놓고 잘하는 사람 투표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와 똑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누가 하고 누가 안 하고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결정을 못 짓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여기 계시는 소유주분들께서 결정짓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분은 시간이 너무 많이 이제 되는 관계로 여기서 이제 질의응답은 끝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또 부탁을 하나 드립니다. 무슨 부탁을 드려야 되느냐니까 요 지금 나가실 때 보게 되면 우리가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분증 있잖아. 신분증은 우리가 동의서 하는 데마다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때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지금 조금 내주실 수 있는 분은 조금 여기서 복사해가 제출해 주시고 그래 가시는 분은 가시면 좋겠다. 오늘 제 사적인 부탁이기 때문에 그걸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소유주분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신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수고해 주신 우리 윤수에게 박수 한번 주십시오.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일법인 추진위 측에서는 업체 지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준비를
윤현근 우리 수석 부회장께서 제가 알기로 수개월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지나 내나 프로가 아마추어입니다. 그래서 좀 기억해 봐 주시고 다음 순서는 우리 소유주분들이 많이 모이신 김에 김효민 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운영위원들 인사를 좀 시키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운영위원들 전부 다 상황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참고로 저희 운영위원은 7개 부서 약 20여 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소유주분들께서 동참하고 싶으시면 언제든 방문해 주시면 저희는 환영합니다. 위원장님도 좀 나와주시고 위원장님하고 수석 부회장 가운데 서시고 양쪽으로 좀 서주십시오. 소개가 끝나고 위원장님 폐사하기 전에 궁금하신 분들 질문도 하셔도 됩니다. 제가 소개를 올릴 때마다 좀 격려의 박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효민 추진위원장님, 윤형근 수석부위원장님, 존칭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박용범님, 감사의 신동고님, 대외협력부의 우지명님, 대외협력부의 김복수님, 관리지원의 고정숙님, 관리지원의 유승아님, 밖에서 일곱이 모였습니다. 관리지원의 그리고 홍보지원의 김정자님, 홍보지원의 정인숙님, 법률지원의 김석원님, 법률지원에 한 분 더 계십니다. 백성현님이라고 계시는데 굉장히 젊으신 분인데 오늘 집안 사정으로 좀 불참하셨습니다. 총괄지원의 서석환님, 총괄지원의 박기홍님, 기획지원의 김진호님 역시 집안 사정관계로 불참을 하였고 저는 기획지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재규라고 합니다. 네, 장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효민 추진위원회 운영위원들이 앞으로 소유주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겠다는 뜻으로 인사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차렷, 소유주들께 격려. 네, 이만 감사드리고